우리 엄마가 멸치 보내셨는데 전화 안 했어? 우리 엄마 전복은 입으로만 감사했지? 시어머니가 멸치를 보내오신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일 내내 야근에 시달린 저는 겨우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멸치 보내셨는데 아직 전화 안 드렸어. 잠이 덜 깬 저는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카톡 드렸어. 감사히 잘 먹겠다고?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톡 말고 직접 전화 드려야지. 엄마가 시장에서 좋은 멸치 골라서 손질까지 다 하셨다잖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멸치는 분명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사 인사도 드렸고 주말 아침 잠깐 늦잠 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몰아붙였습니다. 며느리가 됐으면 이런 건 바로바로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주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남편 기운 없다고 직접 완도산 전복을 주문해 보내셨던 날, 남편은 전복 버터구이를 2접시나 먹고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물었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 안 해?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당신이 했으면 됐지. 내가 굳이 왜? 그때는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멸치에는 정성이라며 전화를 강요했고 우리 엄마 전복은 당연한 사위 대접처럼 받아먹고 끝냈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효도란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남 시켜서 생색내는 일이었다는 걸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곧 나한테 잘하는 거야. 처음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잘 지내자는 뜻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2년 차가 되자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 챙기고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딱 그 뜻이었습니다. 친정에 가면 남편은 늘 피곤한 사람이 됐습니다. 엄마가 아침부터 장 봐서 상을 차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막걸리까지 사다 놓으셔도 남편은 젓가락 몇 번 들다 말고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봤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나영아, 우리 이제 가자. 벌써? 피곤해. 내일 쉬어야 다음 주 출근하지. 그 말에 엄마는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김서방 힘들지. 얼른 들어가 쉬어. 엄마는 늘 그렇게 남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갈 때마다 반찬통이며 과일이며 뭐라도 하나 더 챙겨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에 올라타면 뒷좌석에 실린 반찬 봉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올 때마다 너무 많이 싸주셔. 부담스럽게.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시댁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목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거실에서 아버님과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새벽까지 앉아 있어도 피곤하단 소리는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과일 한 접시만 내와도 호들갑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은 다르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했습니다. 친정 엄마 음식은 당연하고 시어머니 음식은 감동이라니 같은 부모가 차린 밥상인데 왜 이렇게 값이 다른 걸까요? 그날도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트렁크에는 엄마가 싸주신 갈비찜, 김치, 멸치볶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툭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친정 너무 자주 가지 말자. 왜? 가면 하루가 그냥 날아가잖아.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 제 부모님은 시간 아까운 방문지였고 자기 부모님은 당연히 찾아가야 할 본가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조금씩 식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이 무너진 건 시어머니 생신을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내려놓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화면을 제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나영아, 이것 좀 봐봐. 화면에는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장 장식에 가격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걸 왜 보여줘? 남편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엄마 생신 선물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드릴 거야?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며느리가 드려야 의미가 있지. 뭐, 당신이 준비해서 드리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저는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데? 당신 이번에 보너스 받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보너스는 제가 야근하고 주말까지 일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돈을 자기 어머니 선물로 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도 보태지. 얼마? 남편은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요즘 카드값이 좀 많아서 이번엔 당신이 먼저 하고. 그 말에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 돈은 아깝고 내 돈은 당연하고 자기 부모님은 최고로 모셔야 하고 내 부모님은 식당 할인권 하나면 끝. 문득 2달 전 친정엄마 생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남편이 예약한 곳은 집 근처 평범한 고깃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디서 받아온 할인 쿠폰을 내밀며 말했죠. 이 정도면 잘 챙긴 거지? 엄마는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식사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에겐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니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당신 엄마 선물은 내 돈으로 준비해야 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또 계산적으로 나온다. 계산적? 가족끼리 서로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족이란 내 가족만 뜻한다는 걸. 그리고 저는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먼저 잠들었습니다. 코까지 골며 세상 편하게 자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저는 잠이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며칠 전 엄마가 보내주신 전복이 보였습니다. 아직 손질도 못한 채 신문지에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싱크대 앞에 서서 전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껍데기를 솔로 문지르고 칼끝으로 내장을 떼어내는데 괜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는 늘 그러셨습니다. 본인 옷은 몇 년씩 입고 시장에서도 제일 싼 것만 고르면서 딸이나 사위 줄 건 꼭 좋은 걸 사셨습니다. 김서방 힘 없으면 안 되지. 요즘 바쁘다며 몸 챙겨야지. 엄마는 늘 남편부터 챙기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허리 아파도 병원비 아깝다며 미루면서요. 그런 엄마가 산지까지 알아보고 좋은 전복을 보내셨는데 남편은 맛있게 먹고 끝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감사하단 말 한마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 눈치 보며 남의 부모님 마음 챙기느라 바쁜 사이 정작 내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 쉽게 뒤로 밀려 있었다는 걸요. 전복을 씻던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기도 했고
미안함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늘 퍼주셨는데 나는 왜 그걸 당연하게 받기만 했을까? 그 순간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남편이 틀렸다는 것보다 제가 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남편 기준에 맞춰 살며 스스로 작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완도산 특대 전복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엄마.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쪽이 후련해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부모님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효도를 대신 해주는 사람으로는 오늘까지만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아, 오늘 백화점 몇 시에 갈래? 저는 식탁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은 왜? 엄마 가방 결제해야지. 주말엔 사람 많으니까 오전에 가자. 마치 이미 제가 사주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도리랑 예의 있잖아. 갑자기 뭐? 기준이 뭐냐고.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침부터 또 왜 그래?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 엄마가 반찬 보내시면 난 한 번도 빠짐없이 전화드렸어. 그게 왜? 그런데 우리 엄마가 당신 몸보신하라고 전복 보냈을 때 당신 직접 전화한 적 있어?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정 가면 밥 먹고 1시간 만에 가자고 졸랐지. 야, 내가 피곤해서. 시댁 가면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남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따지자는 거야? 아니, 확인하는 거야. 저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멸치는 정성이고 우리 엄마 전복은 당연한 거냐고. 남편은 식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걸 일일이 계산하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계산은 당신이 먼저 했지. 뭐를? 누구 부모 마음이 더 비싼지, 누구 집 정성이 더 값어치 있는지 당신이 먼저 계산했잖아.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들어, 효도는 셀프야. 남편 눈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당신 부모님 챙기는 건 당신이 해. 나영아, 지금 말이 심하네. 내 돈으로 선물 사드릴 일도 없어.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아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저는 냉장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돈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 쓸 거야.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습니다. 진짜 계산적이다. 소름 돋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당연함으로 받아먹던 사람이 더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불편하지? 그게 내가 지난 2년 동안 느낀 감정이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마 제가 저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제가 참아주면 당연한 줄 알았고 웃어넘기면 이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입을 옷과 화장품, 충전기,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그는 소리에 남편이 뒤늦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데? 보면 몰라? 설마 친정 간다고? 응.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습니다. 겨우 이런 일로 집을 나가? 저는 짐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남이 아픈 일은 겨우 이런 일이지. 나영아, 유치하게 굴지 마. 유치한 건 내가 아니라 당연한 맘 먹고 산 당신이야.
현관문 앞까지 따라온 남편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부모님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여자가 어딨어?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문제 아니야. 뭐가? 존중의 문제야.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가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한 적 없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처음으로 편하게 쉬어졌습니다. 친정집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는 제 가방부터 보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김서방은?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잘래?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고 익숙하게 방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얼른 들어와. 밥 안 먹었지?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묵은지와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아까 전복 받았는데 네가 보낸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런 비싼 걸 샀어? 엄마가 나한테 늘 해줬잖아.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한테 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전복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는 맛있다며 연신 웃으셨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알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걸요. 제가 친정에 온 다음 날부터 남편에게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언제 들어와?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엄마도 속상해 하셔. 남들이 알면 창피하잖아. 사과처럼 보였지만 읽을수록 전부 자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상처받았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친정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나영아, 얘기 좀 하자. 저는 대문 앞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내가 미안해. 뭐가? 남편은 입을 달싹이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좀 심했지.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모릅니다. 내가 화난 이유를 가방 때문도 아니고 멸치 때문도 아니고 전화 한 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값으로 나눈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참고 배려했고 그는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 자체였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안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야.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집에 없으니까, 밥이 없으니까, 당신 부모님 챙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야. 맞아.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 먼저 말해?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빠른 순간이었습니다. 남의 효도를 대신하며 내 마음을 깎아먹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시간과 돈과 정성은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쓰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예전보다 자주 웃으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효도는 셀프입니다.